3화 장기 사이클의 마지막 시점 경제 변혁이 다가온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변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근본 위제를 포기했고 그로부터 48년이 지났습니다. 신용경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본 위제의 경우 시장의 파이가 가진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금을 확보해야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말 같은 신용화폐 시스템은, 신용경제 시스템은 담보가 신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서민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갔음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용화폐 시스템의 끝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위는 닉슨 쇼크 이후, 그러니까 근본 이제 폐지 이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여기 90년, 여기 90년, 2000년, 2008년,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0%로 유지했다는 거. 여기가 90년, 2000년, 2008년, 그리고 현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잘 나가던 일본이 85년 플라자 이후 엔고 시대에 접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강대국의 통화보다 평가 절상되어 있던 달러와의 환율이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저 때는 굉장히 오일 쇼크, 플라자 비, 그리고 87년 검은 월요일 등 굉장히 좀 세계적인 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경우 엔고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80년대 낀 거품이 터지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죠. 이때까지는 브리튼 우즈 체제가 막을 내리고 근본 이제가 끝나고 이제 신용경제, 이 불안화폐 시스템에서의 이 체계가 완벽히 자리 잡지 못한 시기라 불안정했고,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과 세계 에너지 세력의 견제,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런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때 당시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는 닷컴 버블, 2000년도 일이죠. 우리는 IMF 때문에 이 닷컴 버블이 좀 묻힌 경향이 있지만 세계적인 위기는 닷컴 버블입니다. IT 업계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발생된 어마어마한 버블이 터져나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는 리먼 사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의 일이죠. 무분별하게 남용된 약탈적인 부동산 대출. 이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스트릿 댄서들이 별장을 갖고 있고 콘도를 갖고 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분별하게 부동산 대출이 남용됐다고 해요. 약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는 우리를 찾아왔고, 그때를 기점으로 금리는 인하되어 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금리의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 기준금리는 0%대로 유지됩니다. 금리 인하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양적 완화, 통화량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죠. 시장에는 이상징후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버블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졌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거는 그
통화량, 예, 미국의 통화량 자체예요. 이렇게 올라오던 게 2008년 크라이시스, 이거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이 이후로 폭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자, 여기 1000 밑에 손을 든 게 3500위까지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거예요. 혹자는 자산 가치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집값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통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봐야 함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그 노력의 산물들을 눈을 뜬 채 강도당해 버렸어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졌고, 그에 따라 세계 전반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받는 급여의 증가는 자산가치 가격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예, 이런 현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대중들도 그 불합리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성을 느끼는 순간 이 체제는 붕괴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3포 세대, 뭐 4포 세대, 5포 세대 다 포기하고 있죠. 왜? 모아도 안 되니까.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 민주당을 중심으로 MMT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뭐 미국 민주당이 좀 폭망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망의 각이 좀 많이 보이긴 한데, MMT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MMT를 단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MMT론이라는 게 그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네, MMT론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는 건데, 이거는 느꼈다시피 주식만 오르고 부동산만 오르고 우리의 급여는 따라가지 못해요. 이건 기존의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에게나 유리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거대한 버블을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은 세계는 달러에 대한 신용을 거두게 될 거고, 뭐 그 전에 유례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지켜나가니까요. 즉 좋든 싫든 우리는 변화에 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